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이 모인 공간에서 유독 한 사람에게 시선이 집중되는 순간 말입니다. 가장 목소리가 크거나 가장 인상이 강렬하거나 혹은 가장 부유하거나 유명한 사람이 아닌데도 말이죠. 그저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존재감을 뿜어내는 사람. 주변 사람들은 그 특별한 기운을 느끼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남성은 행동부터가 다릅니다. 다른 이들의 시선이 욕망을 담아 분주하게 상대를 훑을 때 그의 시선은 고요하고 올곧게 상대를 향합니다. 다른 이들의 집중력이 자신이 하는 말과 상대에게서 얻으려는 것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릴 때 그의 집중력은 온전히 눈앞의 대화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이 자신을 과시하려는 지배적인 태도와 인정받고 싶어하는 절박한 모습을 번갈아 보이며 애써 자신을 연기할 때 그는 그저 자신의 모습 그대로 편안하게 존재합니다. 여성들 역시 그에게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의 존재 앞에서 여성들은 긴장을 풀고 마음의 경계를 허물죠. 그리고 다른 남성들에게는 좀처럼 꺼내지 않았던 내면의 깊은 생각들을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그가 어떤 교묘한 기술이나 상대를 압도하는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그의 에너지는 상대에게 무엇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의 관심은 상대의 길을 빼앗지 않으며 그의 존재는 상대방에게 어떤 역할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 남성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안을 흐르는 에너지를 근본적으로 다르게 이해하고 관계 맺는 방식에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남성들의 90%가 자신의 성적 충동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지배당하고 그것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며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그는 혁명적인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탈성애화된 의식입니다. 이 말이 거세되었거나 억압된 혹은 무기력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이는 맹목적인 성적 욕구와의 동일시로부터 자기 자신을 성공적으로 분리해낸 의식 상태를 의미합니다. 욕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욕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욕망에 사로잡히거나 무의식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마음의 상태인 것이죠. 마치 숙련된 기수가 거친 야생마를 길들여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말의 엄청난 힘과 에너지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이해하고 다스려 더 위대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처럼 그는 자신의 본능적인 에너지를 다스리는 주인이 된 것입니다. 깊이 심리학의 위대한 개척자 칼 융은 이러한 구분을 인간 정신의 근본적인 문제로 인식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이 지배하는 곳에는 권력의 의지가 없으며 권력이 우세한 곳에는 사랑이 결핍되어 있다. 하나는 다른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다. 탈성애화된 의식은 힘이나 욕망을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의식적으로 그것들에 이끌려 다니는 대신 의식적으로 그것들을 통합하여 더 큰 자신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향수부터 햄버거까지 모든 것을 팔기 위해 인간의 몸을 내세운 광고판이 거리를 뒤덮고 있습니다. 대중매체는 여성을 단순한 시각적 소비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은 인간의 대상화를 부추기며 그것을 먹고 자랍니다. 이 사회는 남성들을 끊임없이 욕정과 자신을 동일시하도록 세뇌하는 메시지들로 폭격합니다. 그 결과 남성들의 심리적 에너지는 끊임없이 하위 중추, 즉 본능의 영역으로 끌려 내려갑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무의식적인 남성들은
이 사회 시스템이 가장 선호하는 이상적인 소비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측 가능한 패턴에 따라 움직이고 그들의 주의력은 쉽게 포착되어 돈벌이 수단이 됩니다. 그들의 불안감은 무기화되어 그들이 이미 스스로 내어준 바로 그 힘을 되찾게 해주겠다는 거짓 약속을 파는 상품들의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이 시스템은 당신이 깨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맹목적인 자기 동일시를 통해 이익을 얻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이러한 사회적 패턴이 오늘날처럼 극단에 치닫기 수십 년 전에 이미 그것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영혼을 찾는 현대인이라는 저서에서 신들이 병이 되었다고 경고했습니다. 과거 인류가 신화, 의식, 그리고 종교를 통해 다루었던 원형적인 에너지들은 현대 사회에서 부정되고 설 자리를 잃는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병적인 형태로 변질되어 나타납니다. 성적 본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성한 차원과 분리되고 단순한 생물학적 충동으로 격화된 성적 본능은 의식적인 참여의 대상이 아닌 집착과 강박, 그리고 무의식적인 동일시의 원천이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아주 기본적인 심리적 분화라도 이룩한 남성은 극적으로 돋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존재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를 전달합니다. 진실하고 세심하며 온전한 그 무엇을 말이죠. 이러한 자질은 점점 더 희귀해지고 있으며 바로 그 때문에 점점 더 같이 있어지고 있습니다. 탈성애화된 의식은 여러 차원에서 현대 남성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첫째, 그것은 당신을 무의식적인 패턴 속에 가두었던 내면의 힘으로부터 해방시킵니다. 둘째, 반응적으로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당신의 존재를 독보적으로 만듭니다. 셋째, 다른 사람들, 특히 여성들이 당신을 경험하고 반응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여성들은 한 남성의 마음이 더 이상 주로 욕정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자신의 인식이 성적 충동과 융합된 채로 남아있는 남성은 말을 하지 않아도 자신의 의도를 온몸으로 드러냅니다. 그의 시선은 상대방이라는 인격과 연결되기보다 그 사람의 몸에 너무 오래 머뭅니다. 대화 중에도 그의 집중력은 흩어지며 자신의 숨겨진 목적을 달성할 기회를 끊임없이 탐색합니다. 그의 에너지에는 여성은 나의 만족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무언의 요구가 담겨 있습니다. 여성들의 몸은 비록 그들의 이성적인 마음이 애써 그것을 합리화하려 할지라도 이 포식자적인 기운을 분명히 감지합니다. 그들은 긴장하고 방어벽을 세우며 감정적인 거리를 둡니다. 입으로 명확하게 표현하지는 못할지라도 그들의 신경계는 자신이 지금 무엇을 마주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한 명의 인격체가 아닌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또 한 명의 남자를 말이죠. 융은 이러한 역학을 아니마, 투사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남성들이 어떻게 자신의 내면에 있는 여성성, 즉 아니마를 실제 여성에게 투사하여 그 여성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의식적인 내용을 보게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미분화된 남성은 여성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의 투사를 위한 스크린으로 자신의 환상을 담는 그릇으로 그리고 자신의 내면적 공허함을 채워줄 해결책으로 여성을 바라봅니다. 여성은 이러한 투사가 자신에게 내려앉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은 무게감이자 축소이며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되라는 요구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탈성애화된 의식을 개발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성들은 당신의 존재 안에서 안전함을 느낍니다. 당신이 약하거나 성적인 매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그들을 온전한 존재로 보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시선은 그들의 시선과 함께 안정적으로 머무릅니다. 당신의 관심은 그들의 말, 그들의 본질, 그들의 존재 자체에 집중됩니다. 당신의 에너지에는 어떤 숨겨진 의도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안전함은 여성들이 대부분의 남성들 앞에서는 좀처럼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마음을 열게 합니다. 그들은 더 자유롭게 자신을 공유하고 더 진솔하게 자신을 표현합니다. 잠재적인 착취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고 진정한 연결 속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이는 그들이 당신의 의도를 의식적으로 분석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의식적인 생각보다 훨씬 더 정교한 그들의 직관이 자신이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기 때문입니다. 융이 투사의 철회라고 불렀던 과정이 바로 여기서 작용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아니마를 외부로 투사하는 대신 내면으로 통합함에 따라 당신은 여성을 실제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게 됩니다. 융은 두 인격의 만남은 두 화학물질의 접촉과 같다. 어떤 반응이든 일어나면 둘 다 변화한다고 썼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투사가 멈출 때, 즉 당신이 다른 사람을 당신의 무의식적인 내용을 비추는 스크린으로 사용하는 것을 멈출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혹시 필사적으로 성적인 인정을 구하지 않는 남자에게 여성들이 자석처럼 끌리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자신을 쫓지 않는 남자를 오히려 그들이 쫓는 현상을 말입니다. 이것은 기술이나 전략이 아닙니다. 이것은 심리적 분화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당신의 의식이 만족을 얻는 것에 고정되어 있지 않을 때 당신은 다르게 소통합니다. 당신은 온전히 듣습니다. 당신의 숨겨진 의제를 진전시킬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상대가 하고 있는 말에 반응합니다. 여기서 역설이 분명해집니다. 성적인 획득에 대한 절박한 집착을 놓아버림으로써 당신은 오히려 더 진정으로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타인을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대하는 것을 멈춤으로써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연결을 맺게 됩니다. 융이 이해했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이 결코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충동으로부터의 분화가 힘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강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이 강화된 힘은 대인관계를 넘어섭니다. 미분화된 마음은 영원한 굶주림 속에서 살아갑니다. 만족은 기껏해야 일시적일 뿐이며 곧 새로운 갈망으로 대체됩니다. 자신의 욕정과 동일시된 남자는 결코 충분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또 다른 정복, 또 다른 경험, 또 다른 인정을 추구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여전히 공허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순환을 끊을 때 당신은 무언가를 얻지 않아도 만족하는 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의 가치감은 더 이상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것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행복은 찰나의 쾌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상태는 융이 초월적 기능 2라고 부른 것과 일치합니다. 이는 대립하는 힘들을 초월하는 제3의 위치를 창조하는 정신의 능력을 말합니다. 탈성애화된 의식은 성욕을 억압하지도 무의식적으로 탐닉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억압과 탐닉 사이의 대립을 초월하여 절제와 표현을 적절한 정도로 모두 포함하는 더 높은 차원의 통일성을 이룹니다. 이러한 내면의 만족감은 모든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이전에 당신의 절박한 인정 욕구를 채우기 위해 했던 모든 일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진정한 봉사가 됩니다. 당신의 일, 당신의 관계, 당신의 창의적인 결과물 모두가 자기 만족에서 진정한 기여로 전환됩니다. 당신이 당신의 필요를 억눌렀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들을 더 크고 포괄적인 정체성 안에서 통합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조선시대의 선비들이 개인의 영달을 넘어
공동체와 국가에 대한 더 큰 책임을 자신의 소명으로 여겼던 것처럼 내면의 통합을 이룬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행동을 더 큰 목적과 연결하게 됩니다. 분열이 아닌 온전함에서 행동하는 사람에게 인생이 다르게 반응하는 것을 눈치챈 적이 있습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는 고대의 지혜는 바로 이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리적으로 융이 동시성이라고 부른 현상을 통해 작동합니다. 인과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더 깊은 질서의 원리를 반영하는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 말입니다. 내부적으로 더 큰 일관성을 달성한 탈성애화된 마음은 자연스럽게 이러한 일관성을 반영하는 외부 상황을 끌어당깁니다. 기회가 나타나고 관계는 깊어지며 이래서 의미를 찾게 됩니다. 당신이 현실을 조종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내적 일관성이 자연스럽게 외적 일관성을 자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설명할 수 없이 돕고 싶어하고 지지하고 싶어하며 연결되고 싶어하고 문을 열어주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은 이 통합된 상태를 감지합니다. 당신을 신뢰하는지, 당신의 조언을 구하는지, 당신의 말을 기억하는지 지적으로 이해하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이 구축한 통합된 에너지의 장에 반응합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평화를 원하면서 갈등을 만들고 연결을 추구하면서 고립을 낳고 덕을 주장하면서 그림자로부터 행동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 분열된 채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당신은 기본적인 심리적 통합을 달성하는 것만으로도 비범한 존재가 됩니다. 이 탈성애화된 의식을 개발하는 것은 성욕을 없애거나 욕망을 억압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힘들과 무의식적으로 동일시하는 대신 그것들과 의식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화된 마음의 성은 사실 더 강력하고 더 심오하며 더 만족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절박함이 아닌 온전함에서 획득이 아닌 진정한 연결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분화된 상태로 가는 길은 심리적 객관성에서 시작됩니다. 즉, 당신의 내적 과정을 그것과 즉시 동일시하지 않고 관찰하는 능력입니다. 성적 욕망이 일어날 때 당신은 욕망 자체가 되는 대신 욕망이 존재함을 알아차립니다. 이 미세한 전환이 공간을 만듭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 감정과 행동 사이의 공간, 그리고 선택이 가능해지는 공간을 말입니다. 이러한 객관성은 당신의 그림자와 마주할 것을 요구합니다. 단지 성적인 그림자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서 외면당한 모든 부분들, 당신의 약함, 이기심, 의존성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 거부된 측면들은 외면당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무의식 속에서 자율적으로 작동하며 당신이 가장 통제력을 잃었다고 느낄 때 당신의 행동을 장악합니다. 융은 모든 사람은 그림자를 지니고 있으며 그것이 개인의 의식적인 삶에 덜 통합될수록 더 검고 짙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그 내용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힘을 얻습니다. 당신이 저항하는 것은 지속되며 무대 뒤에서 당신을 조종합니다. 이러한 그림자 작업과 함께 탈성애화된 마음은 의식적인 자아를 강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아를 부풀리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의 강력한 흐름에 견딜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발달시키는 것입니다. 약한 자아는 가장 활성화된 심리적 내용에 쉽게 동일시되어 버립니다. 강한 자아는 이러한 내용들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서 그것들과 관계를 맺고 자신의 중심을 유지합니다. 당신의 자아가 강화되고 그림자가 통합됨에 따라 놀라운 것이 나타납니다. 흩어져 있던 당신의 정신의 파편들이 점차 새로운 중심을 향해 조직되기 시작합니다.
그 중심은 자아가 아니라 더 포괄적인 것, 즉 온전함의 원형이자 정신의 진정한 조절 중심인 자기입니다. 융은 자아와 자기를 세심하게 구분합니다. 자아는 의식의 중심이지만 자기는 의식과 무의식 차원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정신의 중심입니다. 탈성애화된 마음은 바로 이 자아와 자기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 즉 일상적인 인식에 제한된 나와 완전한 정신의 더 넓은 지혜 사이의 관계를 통해 나타납니다. 이 더 깊은 자기와의 관계에서 분화가 나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것에서 오는 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통달하는 것에서 오는 힘입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이 인식하기를 거부하는 힘들에 의해 동일시되고 통제된 채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심리적 자유를 향한 여정, 즉 오늘날 살아있는 가장 희귀하고 가장 강력한 유형의 남성이 되는 여정을 시작할 것인가. 무의식적인 동일시의 홍수 속에서 기본적인 심리적 분화를 이룩한 사람 말입니다. 미분화된 리비도에 의해 통제되는 것을 멈출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당신이 변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당신의 힘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남성들이 결코 경험하지 못하는 힘, 심리적 온전함에서 오는 진정한 힘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내면에 잠들어 있는 거인을 깨우는 작은 불씨.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이 모인 공간에서 유독 한 사람에게 시선이 집중되는 순간 말입니다. 가장 목소리가 크거나 가장 인상이 강렬하거나 혹은 가장 부유하거나 유명한 사람이 아닌데도 말이죠. 그저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존재감을 뿜어내는 사람. 주변 사람들은 그 특별한 기운을 느끼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남성은 행동부터가 다릅니다. 다른 이들의 시선이 욕망을 담아 분주하게 상대를 훑을 때 그의 시선은 고요하고 올곧게 상대를 향합니다. 다른 이들의 집중력이 자신이 하는 말과 상대에게서 얻으려는 것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릴 때 그의 집중력은 온전히 눈앞의 대화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이 자신을 과시하려는 지배적인 태도와 인정받고 싶어하는 절박한 모습을 번갈아 보이며 애써 자신을 연기할 때 그는 그저 자신의 모습 그대로 편안하게 존재합니다. 여성들 역시 그에게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의 존재 앞에서 여성들은 긴장을 풀고 마음의 경계를 허물죠. 그리고 다른 남성들에게는 좀처럼 꺼내지 않았던 내면의 깊은 생각들을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그가 어떤 교묘한 기술이나 상대를 압도하는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그의 에너지는 상대에게 무엇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의 관심은 상대의 길을 빼앗지 않으며 그의 존재는 상대방에게 어떤 역할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 남성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안을 흐르는 에너지를 근본적으로 다르게 이해하고 관계 맺는 방식에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남성들의 90%가 자신의 성적 충동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지배당하고 그것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며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그는 혁명적인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탈성애화된 의식입니다. 이 말이 거세되었거나 억압된 혹은 무기력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이는 맹목적인 성적 욕구와의 동일시로부터 자기 자신을 성공적으로 분리해낸 의식 상태를 의미합니다. 욕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욕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욕망에 사로잡히거나 무의식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마음의 상태인 것이죠.
마치 숙련된 기수가 거친 야생마를 길들여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말의 엄청난 힘과 에너지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이해하고 다스려 더 위대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처럼 그는 자신의 본능적인 에너지를 다스리는 주인이 된 것입니다. 깊이 심리학의 위대한 개척자 칼 융은 이러한 구분을 인간 정신의 근본적인 문제로 인식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이 지배하는 곳에는 권력의 의지가 없으며 권력이 우세한 곳에는 사랑이 결핍되어 있다. 하나는 다른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다. 탈성애화된 의식은 힘이나 욕망을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의식적으로 그것들에 이끌려 다니는 대신 의식적으로 그것들을 통합하여 더 큰 자신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향수부터 햄버거까지 모든 것을 팔기 위해 인간의 몸을 내세운 광고판이 거리를 뒤덮고 있습니다. 대중매체는 여성을 단순한 시각적 소비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은 인간의 대상화를 부추기며 그것을 먹고 자랍니다. 이 사회는 남성들을 끊임없이 욕정과 자신을 동일시하도록 세뇌하는 메시지들로 폭격합니다. 그 결과 남성들의 심리적 에너지는 끊임없이 하위 중추, 즉 본능의 영역으로 끌려 내려갑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무의식적인 남성들은 이 사회 시스템이 가장 선호하는 이상적인 소비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측 가능한 패턴에 따라 움직이고 그들의 주의력은 쉽게 포착되어 돈벌이 수단이 됩니다. 그들의 불안감은 무기화되어 그들이 이미 스스로 내어준 바로 그 힘을 되찾게 해주겠다는 거짓 약속을 파는 상품들의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이 시스템은 당신이 깨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맹목적인 자기 동일시를 통해 이익을 얻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이러한 사회적 패턴이 오늘날처럼 극단에 치닫기 수십 년 전에 이미 그것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영혼을 찾는 현대인이라는 저서에서 신들이 병이 되었다고 경고했습니다. 과거 인류가 신화, 의식, 그리고 종교를 통해 다루었던 원형적인 에너지들은 현대 사회에서 부정되고 설 자리를 잃는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병적인 형태로 변질되어 나타납니다. 성적 본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성한 차원과 분리되고 단순한 생물학적 충동으로 격화된 성적 본능은 의식적인 참여의 대상이 아닌 집착과 강박, 그리고 무의식적인 동일시의 원천이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아주 기본적인 심리적 분화라도 이룩한 남성은 극적으로 돋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존재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를 전달합니다. 진실하고 세심하며 온전한 그 무엇을 말이죠. 이러한 자질은 점점 더 희귀해지고 있으며 바로 그 때문에 점점 더 가치 있어지고 있습니다. 탈성애화된 의식은 여러 차원에서 현대 남성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첫째, 그것은 당신을 무의식적인 패턴 속에 가두었던 내면의 힘으로부터 해방시킵니다. 둘째, 반응적으로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당신의 존재를 독보적으로 만듭니다. 셋째, 다른 사람들, 특히 여성들이 당신을 경험하고 반응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여성들은 한 남성의 마음이 더 이상 주로 욕정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자신의 인식이 성적 충동과 융합된 채로 남아있는 남성은 말을 하지 않아도 자신의 의도를 온몸으로 드러냅니다. 그의 시선은 상대방이라는 인격과 연결되기보다 그 사람의 몸에 너무 오래 머뭅니다. 대화 중에도 그의 집중력은 흩어지며 자신의 숨겨진 목적을 달성할 기회를 끊임없이 탐색합니다. 그의 에너지에는 여성은 나의 만족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무언의 요구가 담겨 있습니다. 여성들의 몸은
비록 그들의 이성적인 마음이 애써 그것을 합리화하려 할지라도 이 포식자적인 기운을 분명히 감지합니다. 그들은 긴장하고 방어벽을 세우며 감정적인 거리를 둡니다. 입으로 명확하게 표현하지는 못할지라도 그들의 신경계는 자신이 지금 무엇을 마주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한 명의 인격체가 아닌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또 한 명의 남자를 말이죠. 융은 이러한 역학을 아니마, 투사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남성들이 어떻게 자신의 내면에 있는 여성성, 즉 아니마를 실제 여성에게 투사하여 그 여성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의식적인 내용을 보게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미분화된 남성은 여성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의 투사를 위한 스크린으로, 자신의 환상을 담는 그릇으로, 그리고 자신의 내면적 공허함을 채워줄 해결책으로 여성을 바라봅니다. 여성은 이러한 투사가 자신에게 내려앉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은 무게감이자 축소이며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되라는 요구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탈성애화된 의식을 개발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성들은 당신의 존재 안에서 안전함을 느낍니다. 당신이 약하거나 성적인 매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그들을 온전한 존재로 보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시선은 그들의 시선과 함께 안정적으로 머무릅니다. 당신의 관심은 그들의 말, 그들의 본질, 그들의 존재 자체에 집중됩니다. 당신의 에너지에는 어떤 숨겨진 의도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안전함은 여성들이 대부분의 남성들 앞에서는 좀처럼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마음을 열게 합니다. 그들은 더 자유롭게 자신을 공유하고 더 진솔하게 자신을 표현합니다. 잠재적인 착취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고 진정한 연결 속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이는 그들이 당신의 의도를 의식적으로 분석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의식적인 생각보다 훨씬 더 정교한 그들의 직관이 자신이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기 때문입니다. 융이 투사의 철회라고 불렀던 과정이 바로 여기서 작용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아니마를 외부로 투사하는 대신 내면으로 통합함에 따라 당신은 여성을 실제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게 됩니다. 융은 두 인격의 만남은 두 화합물질의 접촉과 같다. 어떤 반응이든 일어나면 둘 다 변화한다고 썼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투사가 멈출 때, 즉 당신이 다른 사람을 당신의 무의식적인 내용을 비추는 스크린으로 사용하는 것을 멈출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혹시 필사적으로 성적인 인정을 구하지 않는 남자에게 여성들이 자석처럼 끌리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자신을 쫓지 않는 남자를 오히려 그들이 쫓는 현상을 말입니다. 이것은 기술이나 전략이 아닙니다. 이것은 심리적 분화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당신의 의식이 만족을 얻는 것에 고정되어 있지 않을 때 당신은 다르게 소통합니다. 당신은 온전히 듣습니다. 당신의 숨겨진 의제를 진전시킬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상대가 하고 있는 말에 반응합니다. 여기서 역설이 분명해집니다. 성적인 획득에 대한 절박한 집착을 놓아버림으로써 당신은 오히려 더 진정으로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타인을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대하는 것을 멈춤으로써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연결을 맺게 됩니다. 융이 이해했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이 결코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충동으로부터의 분화가 힘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강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이 강화된 힘은 대인관계를 넘어섭니다. 미분화된 마음은 영원한 굶주림 속에서 살아갑니다. 만족은 기껏해야 일시적일 뿐이며 곧 새로운 갈망으로 대체됩니다. 자신의 욕정과 동일시된 남자는
결코 충분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또 다른 정복, 또 다른 경험, 또 다른 인정을 추구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여전히 공허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순환을 끊을 때 당신은 무언가를 얻지 않아도 만족하는 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의 가치감은 더 이상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것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행복은 찰나의 쾌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상태는 융이 초월적 기능이라고 부른 것과 일치합니다. 이는 대립하는 힘들을 초월하는 제3의 위치를 창조하는 정신의 능력을 말합니다. 탈성애화된 의식은 성욕을 억압하지도 무의식적으로 탐닉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억압과 탐닉 사이의 대립을 초월하여 절제와 표현을 적절한 정도로 모두 포함하는 더 높은 차원의 통일성을 이룹니다. 이러한 내면의 만족감은 모든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이전에 당신의 절박한 인정 욕구를 채우기 위해 했던 모든 일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진정한 봉사가 됩니다. 당신의 일, 당신의 관계, 당신의 창의적인 결과물 모두가 자기 만족에서 진정한 기여로 전환됩니다. 당신이 당신의 필요를 억눌렀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들을 더 크고 포괄적인 정체성 안에서 통합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조선시대의 선비들이 개인의 영달을 넘어 공동체와 국가에 대한 더 큰 책임을 자신의 소명으로 여겼던 것처럼 내면의 통합을 이룬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행동을 더 큰 목적과 연결하게 됩니다. 분열이 아닌 온전함에서 행동하는 사람에게 인생이 다르게 반응하는 것을 눈치챈 적이 있습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는 고대의 지혜는 바로 이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리적으로 융이 동시성이라고 부른 현상을 통해 작동합니다. 인과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더 깊은 질서의 원리를 반영하는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 말입니다. 내부적으로 더 큰 일관성을 달성한 탈성애화된 마음은 자연스럽게 이러한 일관성을 반영하는 외부 상황을 끌어당깁니다. 기회가 나타나고 관계는 깊어지며 이래서 의미를 찾게 됩니다. 당신이 현실을 조종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내적 일관성이 자연스럽게 외적 일관성을 자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설명할 수 없이 돕고 싶어하고 지지하고 싶어하며 연결되고 싶어하고 문을 열어주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은 이 통합된 상태를 감지합니다. 당신을 신뢰하는지, 당신의 조언을 구하는지, 당신의 말을 기억하는지 지적으로 이해하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이 구축한 통합된 에너지의 장에 반응합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평화를 원하면서 갈등을 만들고 연결을 추구하면서 고립을 낳고 덕을 주장하면서 그림자로부터 행동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 분열된 채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당신은 기본적인 심리적 통합을 달성하는 것만으로도 비범한 존재가 됩니다. 이 탈성애화된 의식을 개발하는 것은 성욕을 없애거나 욕망을 억압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힘들과 무의식적으로 동일시하는 대신 그것들과 의식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화된 마음의 성은 사실 더 강력하고 더 심오하며 더 만족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절박함이 아닌 온전함에서 획득이 아닌 진정한 연결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분화된 상태로 가는 길은 심리적 객관성에서 시작됩니다. 즉, 당신의 내적 과정을 그것과 즉시 동일시하지 않고 관찰하는 능력입니다. 성적 욕망이 일어날 때 당신은 욕망 자체가 되는 대신 욕망이 존재함을 알아차립니다. 이 미세한 전환이 공간을 만듭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 감정과 행동 사이의 공간, 그리고 선택이 가능해지는 공간을 말입니다.
이러한 객관성은 당신의 그림자와 마주할 것을 요구합니다. 단지 성적인 그림자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서 외면당한 모든 부분들, 당신의 약함, 이기심, 의존성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 거부된 측면들은 외면당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무의식 속에서 자율적으로 작동하며 당신이 가장 통제력을 잃었다고 느낄 때 당신의 행동을 장악합니다. 융은 모든 사람은 그림자를 지니고 있으며 그것이 개인의 의식적인 삶에 덜 통합될수록 더 검고 짙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그 내용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힘을 얻습니다. 당신이 저항하는 것은 지속되며 무대 뒤에서 당신을 조종합니다. 이러한 그림자 작업과 함께 탈성애화된 마음은 의식적인 자아를 강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아를 부풀리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의 강력한 흐름에 견딜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발달시키는 것입니다. 약한 자아는 가장 활성화된 심리적 내용에 쉽게 동일시되어 버립니다. 강한 자아는 이러한 내용들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서 그것들과 관계를 맺고 자신의 중심을 유지합니다. 당신의 자아가 강화되고 그림자가 통합됨에 따라 놀라운 것이 나타납니다. 흩어져 있던 당신의 정신의 파편들이 점차 새로운 중심을 향해 조직되기 시작합니다. 그 중심은 자아가 아니라 더 포괄적인 것, 즉 온전함의 원형이자 정신의 진정한 조절 중심인 자기입니다. 융은 자아와 자기를 세심하게 구분합니다. 자아는 의식의 중심이지만 자기는 의식과 무의식 차원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정신의 중심입니다. 탈성애화된 마음은 바로 이 자아와 자기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 즉 일상적인 인식에 제한된 나와 완전한 정신의 더 넓은 지혜 사이의 관계를 통해 나타납니다. 이 더 깊은 자기와의 관계에서 분화가 나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것에서 오는 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통달하는 것에서 오는 힘입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이 인식하기를 거부하는 힘들에 의해 동일시되고 통제된 채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심리적 자유를 향한 여정, 즉 오늘날 살아있는 가장 희귀하고 가장 강력한 유형의 남성이 되는 여정을 시작할 것인가. 무의식적인 동일시의 홍수 속에서 기본적인 심리적 분화를 이룩한 사람 말입니다. 미분화된 리비도에 의해 통제되는 것을 멈출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당신이 변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당신의 힘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남성들이 결코 경험하지 못하는 힘, 심리적 온전함에서 오는 진정한 힘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내면에 잠들어 있는 거인을 깨우는 작은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이 모인 공간에서 유독 한 사람에게 시선이 집중되는 순간 말입니다. 가장 목소리가 크거나 가장 인상이 강렬하거나 혹은 가장 부유하거나 유명한 사람이 아닌데도 말이죠. 그저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존재감을 뿜어내는 사람. 주변 사람들은 그 특별한 기운을 느끼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남성은 행동부터가 다릅니다. 다른 이들의 시선이 욕망을 담아 분주하게 상대를 훑을 때 그의 시선은 고요하고 올곧게 상대를 향합니다. 다른 이들의 집중력이 자신이 하는 말과 상대에게서 얻으려는 것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릴 때 그의 집중력은 온전히 눈앞의 대화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이 자신을 과시하려는 지배적인 태도와 인정받고 싶어하는 절박한 모습을 번갈아 보이며 애써 자신을 연기할 때 그는 그저 자신의 모습 그대로 편안하게 존재합니다. 여성들 역시 그에게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의 존재 앞에서 여성들은 긴장을 풀고 마음의 경계를 허물죠.
그리고 다른 남성들에게는 좀처럼 꺼내지 않았던 내면의 깊은 생각들을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그가 어떤 교묘한 기술이나 상대를 압도하는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그의 에너지는 상대에게 무엇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의 관심은 상대의 길을 빼앗지 않으며 그의 존재는 상대방에게 어떤 역할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 남성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안을 흐르는 에너지를 근본적으로 다르게 이해하고 관계 맺는 방식에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남성들의 90%가 자신의 성적 충동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지배당하고 그것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며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그는 혁명적인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탈성애화된 의식입니다. 이 말이 거세되었거나 억압된 혹은 무기력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이는 맹목적인 성적 욕구와의 동일시로부터 자기 자신을 성공적으로 분리해낸 의식 상태를 의미합니다. 욕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욕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욕망에 사로잡히거나 무의식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마음의 상태인 것이죠. 마치 숙련된 기수가 거친 야생마를 길들여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말의 엄청난 힘과 에너지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이해하고 다스려 더 위대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처럼 그는 자신의 본능적인 에너지를 다스리는 주인이 된 것입니다. 깊이 심리학의 위대한 개척자 칼 융은 이러한 구분을 인간 정신의 근본적인 문제로 인식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이 지배하는 곳에는 권력의 의지가 없으며 권력이 우세한 곳에는 사랑이 결핍되어 있다. 하나는 다른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다. 탈성애화된 의식은 힘이나 욕망을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의식적으로 그것들에 이끌려 다니는 대신 의식적으로 그것들을 통합하여 더 큰 자신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향수부터 햄버거까지 모든 것을 팔기 위해 인간의 몸을 내세운 광고판이 거리를 뒤덮고 있습니다. 대중매체는 여성을 단순한 시각적 소비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은 인간의 대상화를 부추기며 그것을 먹고 자랍니다. 이 사회는 남성들을 끊임없이 욕정과 자신을 동일시하도록 세뇌하는 메시지들로 폭격합니다. 그 결과 남성들의 심리적 에너지는 끊임없이 하위 중추, 즉 본능의 영역으로 끌려 내려갑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무의식적인 남성들은 이 사회 시스템이 가장 선호하는 이상적인 소비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측 가능한 패턴에 따라 움직이고 그들의 주의력은 쉽게 포착되어 돈벌이 수단이 됩니다. 그들의 불안감은 무기화되어 그들이 이미 스스로 내어준 바로 그 힘을 되찾게 해주겠다는 거짓 약속을 파는 상품들의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이 시스템은 당신이 깨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맹목적인 자기 동일시를 통해 이익을 얻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이러한 사회적 패턴이 오늘날처럼 극단에 치닫기 수십 년 전에 이미 그것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영혼을 찾는 현대인이라는 저서에서 신들이 병이 되었다고 경고했습니다. 과거 인류가 신화, 의식, 그리고 종교를 통해 다루었던 원형적인 에너지들은 현대 사회에서 부정되고 설 자리를 잃는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병적인 형태로 변질되어 나타납니다. 성적 본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성한 차원과 분리되고 단순한 생물학적 충동으로 격화된 성적 본능은 의식적인 참여의 대상이 아닌 집착과 강박,
그리고 무의식적인 동일시의 원천이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아주 기본적인 심리적 분화라도 이룩한 남성은 극적으로 돋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존재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를 전달합니다. 진실하고 세심하며 온전한 그 무엇을 말이죠. 이러한 자질은 점점 더 희귀해지고 있으며 바로 그 때문에 점점 더 가치 있어지고 있습니다. 탈성애화된 의식은 여러 차원에서 현대 남성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첫째, 그것은 당신을 무의식적인 패턴 속에 가두었던 내면의 힘으로부터 해방시킵니다. 둘째, 반응적으로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당신의 존재를 독보적으로 만듭니다. 셋째, 다른 사람들, 특히 여성들이 당신을 경험하고 반응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여성들은 한 남성의 마음이 더 이상 주로 욕정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자신의 인식이 성적 충동과 융합된 채로 남아있는 남성은 말을 하지 않아도 자신의 의도를 온몸으로 드러냅니다. 그의 시선은 상대방이라는 인격과 연결되기보다 그 사람의 몸에 너무 오래 머뭅니다. 대화 중에도 그의 집중력은 흩어지며 자신의 숨겨진 목적을 달성할 기회를 끊임없이 탐색합니다. 그의 에너지에는 여성은 나의 만족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무언의 요구가 담겨 있습니다. 여성들의 몸은 비록 그들의 이성적인 마음이 애써 그것을 합리화하려 할지라도 이 포식자적인 기운을 분명히 감지합니다. 그들은 긴장하고 방어벽을 세우며 감정적인 거리를 둡니다. 입으로 명확하게 표현하지는 못할지라도 그들의 신경계는 자신이 지금 무엇을 마주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한 명의 인격체가 아닌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또 한 명의 남자를 말이죠. 융은 이러한 역학을 아니마, 투사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남성들이 어떻게 자신의 내면에 있는 여성성, 즉 아니마를 실제 여성에게 투사하여 그 여성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의식적인 내용을 보게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미분화된 남성은 여성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의 투사를 위한 스크린으로 자신의 환상을 담는 그릇으로 그리고 자신의 내면적 공허함을 채워줄 해결책으로 여성을 바라봅니다. 여성은 이러한 투사가 자신에게 내려앉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은 무게감이자 축소이며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되라는 요구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탈성애화된 의식을 개발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성들은 당신의 존재 안에서 안전함을 느낍니다. 당신이 약하거나 성적인 매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그들을 온전한 존재로 보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시선은 그들의 시선과 함께 안정적으로 머무릅니다. 당신의 관심은 그들의 말, 그들의 본질, 그들의 존재 자체에 집중됩니다. 당신의 에너지에는 어떤 숨겨진 의도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안전함은 여성들이 대부분의 남성들 앞에서는 좀처럼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마음을 열게 합니다. 그들은 더 자유롭게 자신을 공유하고 더 진솔하게 자신을 표현합니다. 잠재적인 착취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고 진정한 연결 속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이는 그들이 당신의 의도를 의식적으로 분석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의식적인 생각보다 훨씬 더 정교한 그들의 직관이 자신이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기 때문입니다. 융이 투사의 철회라고 불렀던 과정이 바로 여기서 작용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아니마를 외부로 투사하는 대신 내면으로 통합함에 따라 당신은 여성을 실제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게 됩니다. 융은 두 인격의 만남은 두 화학물질의 접촉과 같다. 어떤 반응이든 일어나면 둘 다 변화한다고 썼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투사가 멈출 때, 즉 당신이 다른 사람을 당신의 무의식적인 내용을 비추는 스크린으로 사용하는 것을 멈출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혹시 필사적으로 성적인 인정을 구하지 않는 남자에게 여성들이 자석처럼 끌리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자신을 쫓지 않는 남자를 오히려 그들이 쫓는 현상을 말입니다. 이것은 기술이나 전략이 아닙니다. 이것은 심리적 분화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당신의 의식이 만족을 얻는 것에 고정되어 있지 않을 때 당신은 다르게 소통합니다. 당신은 온전히 듣습니다. 당신의 숨겨진 의제를 진전시킬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상대가 하고 있는 말에 반응합니다. 여기서 역설이 분명해집니다. 성적인 획득에 대한 절박한 집착을 놓아버림으로써 당신은 오히려 더 진정으로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타인을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대하는 것을 멈춤으로써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연결을 맺게 됩니다. 융이 이해했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이 결코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충동으로부터의 분화가 힘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강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이 강화된 힘은 대인관계를 넘어섭니다. 미분화된 마음은 영원한 굶주림 속에서 살아갑니다. 만족은 기껏해야 일시적일 뿐이며 곧 새로운 갈망으로 대체됩니다. 자신의 욕정과 동일시된 남자는 결코 충분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또 다른 정복, 또 다른 경험, 또 다른 인정을 추구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여전히 공허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순환을 끊을 때 당신은 무언가를 얻지 않아도 만족하는 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의 가치감은 더 이상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것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행복은 찰나의 쾌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상태는 융이 초월적 기능이라고 부른 것과 일치합니다. 이는 대립하는 힘들을 초월하는 제3의 위치를 창조하는 정신의 능력을 말합니다. 탈성애화된 의식은 성욕을 억압하지도 무의식적으로 탐닉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억압과 탐닉 사이의 대립을 초월하여 절제와 표현을 적절한 정도로 모두 포함하는 더 높은 차원의 통일성을 이룹니다. 이러한 내면의 만족감은 모든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이전에 당신의 절박한 인정 욕구를 채우기 위해 했던 모든 일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진정한 봉사가 됩니다. 당신의 일, 당신의 관계, 당신의 창의적인 결과물 모두가 자기 만족에서 진정한 기여로 전환됩니다. 당신이 당신의 필요를 억눌렀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들을 더 크고 포괄적인 정체성 안에서 통합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조선시대의 선비들이 개인의 영달을 넘어 공동체와 국가에 대한 더 큰 책임을 자신의 소명으로 여겼던 것처럼 내면의 통합을 이룬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행동을 더 큰 목적과 연결하게 됩니다. 분열이 아닌 온전함에서 행동하는 사람에게 인생이 다르게 반응하는 것을 눈치챈 적이 있습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는 고대의 지혜는 바로 이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리적으로 융이 동시성이라고 부른 현상을 통해 작동합니다. 인과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더 깊은 질서의 원리를 반영하는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 말입니다. 내부적으로 더 큰 일관성을 달성한 탈성애화된 마음은 자연스럽게 이러한 일관성을 반영하는 외부 상황을 끌어당깁니다. 기회가 나타나고 관계는 깊어지며 이래서 의미를 찾게 됩니다. 당신이 현실을 조종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내적 일관성이 자연스럽게 외적 일관성을 자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설명할 수 없이 돕고 싶어하고 지지하고 싶어하며 연결되고 싶어하고 문을 열어주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은 이 통합된 상태를 감지합니다. 당신을 신뢰하는지, 당신의 조언을 구하는지, 당신의 말을 기억하는지 지적으로 이해하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이 구축한 통합된